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폭우로 몸살을 겪은 한 주였죠. 날씨까지 예측이 참 힘든 시절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느 기사에 하소연 하나가 소개됐더라고요. 이 번듯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인데 네. 이 동창회 갔더니만 자기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이 하나같이 자기보다 돈을 더 잘 번다는 사실을 알고 상심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택배하는 친구들도 더 잘 벌고 그리고 이제 식당하는 친구들 아예 뭐 비교가 불가하더라 하면서 이제 하소연을 길게 늘어났습니다. 그런 경우 많죠.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했는데 수입도 성적순이 아니더라 뭐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 글에 시대가 변화해 가는 풍경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이제 먼 과거로 가보면 한때는 공무원이 기피 직종이었죠. 네. 월급이 너무 적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아는 분이 70대인데 이분은 중동에 일하러 가려다가 탈락해서 못 가고요. 또 중국집에서 음식 배워서 식당 하려다가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서 뭐 정말 하다 할 게 없어서 공무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야말로 박봉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기피 직업이던 시절이 있었죠. 예, 역사를 보면 우리 사회가 뭐 여러 번 겪던 겪었지만 저는 구한말이 가장 격렬했던 것 같습니다. 이 그전에는 정말 오랫동안 유학적 기준으로 인재를 발탁했잖아요. 네. 근데 개화기가 닥치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전문성, 기술이 요구되는 시대가 됐죠. 네. 전문적 영역은 주로 중인들이 맡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양반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계층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갑자기 시대가 변하면서 급부상했습니다.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던 서러운 서울도 주민이었죠. 그렇죠. 뭐 향리, 서울, 그 서북 지역 사람들, 무반, 교육은 양반만큼 받는데 뭐 양반의 하수인 혹은 좀 언저리 양반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네, 노력으로 극복이 안 되는 벽이 있었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세상이 바뀌면서 좀 응어리를 풀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시대에 이름을 얻은 분들을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 출신으로 윤치호, 유길준, 중인 출신으로 현채, 현진건, 최남선, 지석영, 서북인, 주시경 등이 있습니다. 이 쟁쟁한 분들이 조선시대였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만큼의 활약을 못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분명히 그랬겠죠. 이 시대에는 새로운 물결이 흘러 들어왔고 여기에 적극 부응해서 소위 오리지널 양반들에 억눌려 있던 하류 양반 혹은 소외된 제2신분 집단의 도약이 도드라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솔직히 말해서 출세욕밖에 없는 중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독한 친일파로 남은 이들이죠. 네. 근데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방금 언급된 현진건이나 뭐 주시경 같은 분만 봐도 이분들은 친일파와는 거리가 먼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전혀 그렇다 할 수 없는 분들이죠. 네.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유길준 같은 분은 친일 성향을 가졌다고 분류되지만 한일 합방에 정면으로 극구 반대했고요. 일제가 자기를 주는데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투박한 잣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에서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치고자 했던 이들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외국어 학교였습니다. 1883년에 외무하문에서 동문학이라는 외국어 학교를 설립했거든요. 네. 독립운동가이자 교육가였던 남궁옥,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불리던 이진호 모두 동문학 출신입니다. 외국어 교육기관이라고 한다면 제일 유명한 곳 떠오르는 게 유경공은 아닌가요? 그렇죠. 동문학을 개성했다 이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곳에서 미국인 강사 3명이 활약했는데요. 네. 이들이 우리 학교에서 가장 모범생이다 이렇게 손꼽은 일이 누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직이 높은 사람이나 학자들이 아니라 가장 어린 소년들과 영어 공부를 통해 승진을 희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학생 대부분이 중인들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외국어를 통해서 고위직에 오르려는 중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과거 시험과 비교하면 계급장 떼놓고 경쟁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 이 시대의 새로운 능력과 재능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한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외무 대신까지 장관이죠. 외무 대신까지 여기만 이하영을 들겠습니다. 이 친일파로 분류되긴 하는데 이분의 삶이 정말 흥미진진해요. 왜요? 어릴 때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떡을 팔기도 했습니다. 진짜요?
예, 예. 아니 떡장수에서 장관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경랑의 시대였는지 단박에 느껴지네요. 예. 이하영은 어릴 때 일본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일을 익혔고요. 우연히 선교사 알렌을 만나서 영어를 또 배웁니다. 2개국가 됐잖아요. 네. 이 언어 능력으로 장관직까지 꿰찼습니다. 어머 진짜요? 또 이분이 고종의 밀명을 받고 주미대사로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 20만 대군을 끌고 하라 이런 밀명을 받았죠. 그래서 미국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교계에 진출해서 활동했는데 이하영에게는 미국인들을 사로잡은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능력이죠? 미국인들이 조선인의 어떤 재능에 사로잡혔을까요? 네. 이하영의 외교 활동에 조선시대 양반들은 상상도 못할 재능이 동원되거든요. 네, 바로 그렇죠. 춤 재능이었습니다. 춤이요? 예. 그 당시에? 춤으로 서양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진짜요? 이 차림을 보면요. 버선에 구두 신고 상투를 그대로 튼 채 춤을 추면서 아메리카 사교계를 휘저었습니다. 재밌다. 팬층이 형성된 것 같아요. 백인 미녀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적도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분이 활약한 이후로도 오랫동안 연예인을 딴따라라고 불렀잖아요. 네, 그쵸. 이 재능을 표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하영은 싸이나 BTS, 블랙핑크 같은 이들이 세계에 통할 가능성을 100여 년 전에 이미 자신의 재능으로 증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네요. 이게 참 재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그걸 좀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좀 늦게 온 건데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변화의 시대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정의 고위 관료가 춤이 용기나 재능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 조선시대 사람들한테는 진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시대에 들어도 너무너무 충격적이거든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떤 기록은 부정하는 기록도 많습니다. 진짜인가 싶어서.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기 마련이고요. 맞아요. 직업도 재능도 흥망생쇠를 겪습니다. 뭐 아까 그 하소연했던 친구가 이제 했는데 중견기업이 안 좋다는 뜻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각광받는 직업이나 돈이 몰리는 분야가 있기 마련이죠. 그쵸. 그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보편적인 상식 혹은 성실이나 정직 같은 기본 자질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겠지만 선호하는 직업이 바뀌고 돈의 흐름이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변화를 정말 격렬하게 느끼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또 동시에 보편과 상식에 대한 신념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변화 속에 또 새로운 기회도 있겠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와 어울리는 노래 어떤 곡이 있을까요? 시작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가호. 예. 변화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노래말 중에 변화와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좋아서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변화라는 게 사실 무서울 수도 있는 단어지만 자신을 단단히 믿는 사람에게는 이 변화의 시대가 반드시 기회로 다가온다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추천하신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준 역사 평행 이론이었습니다. 김광원 기자의 추천곡 한 곡 들어볼까요? 가호가 부릅니다. 시작.